2023년 4월 이투스 모의고사 공통문항 4점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9번부터요. A는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다 친구가 0부터 12까지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가 12죠. 12. 자, 그럼 일단 그림부터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x축 그려놓고 코사인 그래프인데 다 친구가 0부터 12까지라고 했으니까 A에서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한 주기까지가 12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이런 그림이고 뭐 당연히 이 점 좌표는 3이고 여기는 6이 될 거고 여기는 9가 되겠죠. 자, 이제 이 함수하고 y = 4직선과 만나는 두 점이고 x축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에 가까운 점이 a점입니다. 그럼 y = 4직선이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이 BC면 자,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A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BC가 지름이면 당연히 A하고 연결을 하면은 이 각이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BA라는 직선하고 AC라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란 뜻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 지금은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좌표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근데 B점의 좌표는 얼마인지 몰라요. X좌표를 일단 K라고 할게요. Y좌표는 4가 분명하고 그러면 C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냐 하면 이 x = 6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관계니까 x좌표는 12-k일 겁니다. y좌표는 4일 거고, 그지? 자, 그럼 뭐 다 됐습니다, 이제. AB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하면 k-3분의 4가 될 거고요. AC 직선의 기울기는 12-k에다가 3을 빼서 9-k분의 4가 되겠죠. 얘네들이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이제 이 분모 우변으로 보낸 다음에 엎어치고 매치고 하면은 뭐 2차 방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건 했다고 치고요. 2차 방식을 풀어보면 k의 값이 1 또는 11이 나오는데 뭐 그림상에서 11은 절대 불가능하죠. k가 1이 분명합니다. 그럼 전비의 좌표가 1,4라는 얘기고 이 함수가 1,4를 통과하기 때문에 a 코사인 6분의 파이가 4다. 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요? 하면은 루트 3분의 8이 됩니다. 유리화를 시키면 3분의 8 루트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이요.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1보다 큰 실근이 2개가 되고 싶어요. 뭐 실근의 개수 이야기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될 텐데 지금의 경우는 이제 찝찝한 이 상수, 선생님은 세바스찬이라고 불러요. 이 녀석을 우변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 3차식만 남긴 다음에 이 함수를 fx라고 두고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x 공통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x-6의 완전 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이랑 0에서 만나고 6에서 접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당연히 극대점 x좌표는 2일 거고요. 변곡점 x좌표는 4일 거고 극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 2를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x좌표 차이가 4기 때문에 제곱 차이수가 1이면 높이 차이는 32 차이가 납니다. 이건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랑 y = k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인데 그 교점 중에서 1보다 큰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가 1이 되는 점이 좀 중요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1이 되는 점의 높이를 구해보면은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면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2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k가 일단 25보다 아래쪽으로 지나가면요. 실근이 3개인데 그 중에서 한 녀석은 확실히 1보다 작고 나머지 2개는 1보다 크니까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k가 25보다 작은 경우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25면은 그런 경우면 실근이 1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두 실근이 1보다 크다니까 이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k가 25보다 살짝 더 커져 버리면 1보다 큰 실근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좀 함정이 있는 것이 만약에 중근을 가져버리면요. k가 32가 되어버리면 이 경우는 2라고 하는 중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실근, 사실은 뭐 8이 되겠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1보다 큰 서로 다른 실근에 중근이면 한 개로 친단 말이야. 이것도 된단 말이야, 이것도. 그래서 k가 25 이하도 되고 32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 k는 26개가 되는 거예요. 답이 3번이 됩니다. 이거는 11번이요. 1이 아닌 두 개의 양수 AB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하는
근데 밑에 조건이 로그 AB의 값이 정수가 되고 싶어요. 자연수 A는 얼마입니까? 이건데요. 자, 핵심 내용이 이놈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을 밑이 A인 로그로 바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그 A의 B 이꼬르 이 값이 뭔가 좀 구질구질한 식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은 이제 밑이 A로 다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좌변은 n 곱하기 자, 로그 A의 8분의 로그 A의 A분의 B가 되겠죠. 우변은 3 곱하기 자, 역시 분수꼴로 로그 A의 4분의 로그 A의 AB입니다. 이렇게.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갈 거고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앞으로 나가겠죠. 그러고 나면 로그 A는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이거는. 그럼 남는 식을 정리를 해보는데 이 분자 부분도 역시 로그 A의 A분의 B면은 이 뭐랑 똑같냐? 로그 A의 B 마이너스 1과 똑같고 얘는요 1 플러스 로그 A의 B가 되겠죠. 그래서 밑이 1인 A인 로그로 다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이 분모 부분의 요전성은 없애버리고 2를 좌변으로 3을 우변으로 보내면 2n의 로그 A의 B 마이너스 1이 9 곱하기 로그 A의 B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로그 A의 B는 얼마가 돼요? 하면은 2n 마이너스 9분의 2n 더하기 9가 나와요. 이렇게 2n 마이너스 9분의 2n 더하기 9. 자, 이 녀석이 정수가 되고 싶어요. 정수. 그럼 이 분수꼴이 정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2n 더하기 9요. 자, 이 녀석을 해석을 하려면 분자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2n 마이너스 9 플러스 18로 만든 다음에 1 플러스 2n 마이너스 9분의 18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자, 그럼 어차피 이런 정수니까 이 값이 정수가 되어주면 됩니다. 자, 얘가 정수가 되려면 분모에 해당되는 2n 마이너스 9는 반드시 18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음의 약수도 될 수 있어요. 자, 18의 약수가 뭐 있니 하면은 1, 2, 3, 그 다음에 6, 9, 1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것 다 됩니다. 그죠? 그렇긴 한데 이들 중에서 일단 분모의 꼴을 보면 짝수 빼기 9니까 이건 무조건 홀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여기 중에서 짝수에 해당되는 2라든가 6이라든가 18 이런 거 안 돼요. 전부 다. 그럼 나머지 숫자 2n-9의 값이 1이거나 3이거나 9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9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될 텐데 각자 이제 구해봅시다. 자, 이 경우라면 n이 얼마냐면 5입니다. 그죠? 2n-9가 3이 되는 경우면 n은 6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9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면은 마이너스 9를 넘겨서 4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인 경우는 3이 되고요. 마이너스 9가 돼버리면 0이 되니까 이건 자연수가 아니라서 안 되죠. 자, 결국 만족하는 자연수는 이렇게 5개가 나오게 되고 이 5개의 합을 계산하시오가 질문이니까 요놈 다 더하면 얼마죠? 20이고 7이니까 27?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2번요.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fx가 있는데 f0, f2, f4가 등차다. y좌표가 등차인데 말이야. 속에 들어있는 x좌표도 등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나? 대충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뭔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직선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등차이면서 y좌표도 등차가 돼. 그럼 이 선분 길이가 다 똑같다 이 얘기야. 자, 그래버리면 이 3차 함수는 2인 점이 반드시 변곡점이 돼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4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무조건. 자, 그런 상황인데 F'0이랑 F'4는 값이 똑같아요. 두 개가. 근데 중간에 F'이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등비술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등비술이 되려면 만약에 이 기울기가 m이면 이건 마이너스 m이고 이 m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뭐. 그지? 자, 그런 상황인데 해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mx 더하기 n이라고 한 다음에 두 개를 빼보겠습니다. fx에다가 이 녀석을 빼보죠. 자, 빼버리면은 3차함수가 x축이랑 0과 2와 4에서 만나는 이런 3차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라면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니? 그러면 2 곱하기 4가 되어서 8이 될 거고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여기도 동일히 8이 됩니다. 자, 이 값이 얘를 미분해서 값을 대입한 거니까 F'에다가 M을 뺀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8 플러스 M이고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m이고 얘는 8 플러스 m이 되는 이런 상황이란 얘기죠. 자, 이 세 개의 숫자가 등비가 돼야 되니까 공비는 반드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m이랑 마이너스 4 더하기 m이랑 값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럼 m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군요. 자, m이 마이너스 2여서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뭐 아무튼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뭐 F'5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아까 요 놈이 2잖아요, 그죠? 그러면 F'X-2는 여기 이제 X좌표가 5인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인데 fx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하고 만나는 세점이 0, 2, 4니까 요 녀석을 뺀 그래프는 이 그림일 거고 이 경우라면 x, x-2에 x-4로 인수분해 될 겁니다. 요 녀석이 fx에다가 mx-m을 뺀 거고요. 넘겨주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 m은 지금 마이너스 2가 분명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미분해서 5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은 일단 전개를 해버리죠. x 세제곱에 6x 제곱에 플러스 8x 빼기 2x니까 더하기 6x 더하기 n입니다. 미분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6이 나와서 f'5면요 3 곱하기 25 75 마이너스 60 더하기 6 얼마가 되니? 21인가요?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보기에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요. 자, 13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데 AB 선분의 길이가 2이고 BC 선분의 길이는 4고 이 각의 크기가 3분의 5 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럼 자동적으로 이 각은 3분의 2 파이가 되겠죠. 자, 이때 삼각형 OCD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OCD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등변 삼각형과 확실하니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찾아야 되고 이 각의 크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놈을 설정하기 위해서 일단 각을 먼저 좀 찾아야 된다. 각을. 그러면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2 파이는 아니까 이 각을 훼손하지 않게끔 AC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을 보면 또 AC 선분의 길이도 구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AC 선분의 길이는 금방 나오죠. 코사인 법칙 써버리면 AC 선분 길이의 제곱은 2제곱 4제곱 해서 4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되죠. 자, 이 녀석을 정리하면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2루트 7이구나. 루트 28이구나. 2루트 7이구나. 그치? 이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우선 삼각형의 이변 길이 알고 이 각의 크기를 아니까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r은 사인 3분의 2 파이분의 얼마가 되냐? 2루트 7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 값을 계산을 하면은 루트 3분의 4루트 7이 나와요. 그래서 r은 루트 3분의 2루트 7이구나. 자, 이 녀석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OCD의 넓이가 3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의 크기를 일단은 모르니까요.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O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녀석의 제곱 3분의 4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텐데 이게 얼마다? 3분의 7이군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3하고 3하고 7하고 7하고 약분 쳐버리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 나오는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간 각의 크기가 지금 세타의 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경우는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 파이가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각은 6분의 5 파이가 분명합니다. 6분의 5 파이. 자, 이건 됐고요. 나머지 각도 구해봅시다. A점하고 O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요. 아까 이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이 각의 크기는 3분의 2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120도. 얘는 150도. 그러면 이 각이 뭐가 되냐면 직각이 됩니다. 직각이. 수직입니다. 자, 그래서 AD 선분의 길이는요. 이 반지름 길이 아래다가 루트 2배를 하면 돼요. 아까 반지름 길이가 이 녀석이 있으니까 여기다 루트 2를 곱해서 루트 3분의 2 루트 14가 나오죠. 자, 이게 AC 길이고 그 다음에 AD 길이고 AC 길이는 2루트 7이고 둘을 서로 곱하라죠. 그럼 2루트 7에다가 루트 3분의 2루트 14를 곱합니다. 보면 루트 3이고 분자는 4 나오고 7 나오고 루트 2가 나오는군요. 자, 요리화를 시키면 3분의 숫자가 좀 들었습니다. 그죠? 여기 4, 7, 28에다가 3을 또 곱해야 돼요. 뭘 많이 그럼.
아니다. 루트 3, 루트 3을 곱할 거니까 3분의 28 루트 6이 되겠군요. 그죠? 자, 이런 답이 있나요? 있군요. 3번입니다. 14번요. fx는 4차 함수인데 4차항하고 2차항하고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y축 대칭형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자, 그런데요. gx가 지금처럼 적분관이 변수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g0는 0일 거고요. gx를 미분한 g'x는 x-2에다가 fx를 곱한 것. 지금 fx가 4차기 때문에 이 녀석은 실제로 5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gx는 몇 차란 얘기입니까? 6차란 얘기, 6차. 6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좀 안 나오는 편인데 얘는 좀 독특하네요.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고. 자, 첫 번째 기억은 G'2가 0입니까? 근데 여기 X-1이라는 이수는 당연히 0이죠. 그죠? 이건 참이고요. 두 번째, A하고 B가 둘 다 양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B가 둘 다 양수가 되면 이 값도 양수고 이 값도 양수가 되어서 fx가 항상 양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양수고 지금 양음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저 G'X의 그래프는 대충 이제 그려봤을 때 x가 2인 점을 통과를 하되 그 외의 점에서는 x축과 만나지 않는 5차 함수입니다.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3차 비슷하게 그려버렸네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G'이면 gx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2일 때가 유일한 극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긴 이런 gx가 그려지겠죠. 2가 유일한 극소가 될 거고. 근데 아까 제 조건에서 g0가 0이었기 때문에 0,0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럼 x축이 이렇게 통과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2보다 오른쪽은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므로 x축하고 만날 수 있는 점 0과 2점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양의 실근은 지금 알파라고 하는 실근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참이 맞습니다. 디귿입니다. 디귿은 G2가 0이고 그 다음에 2보다 큰 실수 시에 대해서 FC가 0이면 GX가 0이 되는 이건데, 자, fx가 아까 y축 대칭형 우함수였잖아요. 그러면 fx 중에서 아무거나 fc가 0이 되는 2보다 큰 점에서 0이 되는 그런 4차 함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좀 쉽게 생각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발레가 되려면은 y축 대칭형이면서 이렇게 x축하고 이제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는 이런 함수가 fx가 되면 딱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2가 이쯤 있으면요. 이렇게. 자, 이러면은 여기다가 x-2를 곱한 놈이 gx잖아. 그지? 자, g'x가 아까 뭐였죠? g'x는 요 놈이란 말이에요. 요 놈. x-2에다가 fx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x-1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c일 때 0이고 이때 0이고 0이고 그 다음에 2일 때도 0이고 c일 때도 0이 되는 이런 형태의 5차 함수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자, 얘가 G'X입니다. G'X. 자, 그러면 GX 그래프는 마이너스 C일 때 극소, 이 점일 때 극대, 다시 극소, 극대, 그리고 극소, 그리고 올라가는 6차 함수 그래프 형태로 그려질 건데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생긴 게 GX입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2일 때 접선의 교호 0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0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2일 때 이제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로 그려질 텐데 아까 초반에 g0가 0이었기 때문에 요 녀석이 쭉 가서 이쪽에 만나는 이 점이 또 0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것이 gx 그래프면은 gx가 0이 되는 실근은 0보다 오른쪽에서 2일 때 하나가 있고 이거 말고 한 개 더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귿에 해당되는 gx가 0이 되는 양의 실근의 개수는 3개가 아니라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참이 되는 발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짓인 건 확실하다 이거지. 이것은 거짓이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이고 출원형 라일이고요.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에서 12항까지 합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시오. 절대값이 있으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죠?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는 an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 곱하기 an이 될 거고 an이 2보다 작을 때는 an 더하기 2가 되나요? 이런 식이 나오는군요. 자, 이제 쭉 나열을 해봅시다. A4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A5는요?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2를 더해서 0이 되겠죠. A6이면은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2를 더해서 2가 됩니다. 사실은 A6의 절대값이 2입니다.
그럼 A6의 값은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마이너스 2가 나와버리면 이 조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항은 무조건 0이고,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건 2 또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2가 되면 또 0이 되고 2 또는 마이너스 2,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은 이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거니까 됐고요. 2가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죠. 자, 2가 되면 이제부터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2를 곱해서 A7의 절대값이 4입니다. 그럼 A7의 값은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마이너스 4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하면 그 다음 항이면은 이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A8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밖에 안 됩니다. 자, A7이 4면은 그 다음 항은 절대값이 8이죠. 그러면 실제 A8은 8 또는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건 역시 그 다음 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2를 더하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6이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4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2배씩 말고는 안 돼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나는 가장 큰 합이 제일 최대하고 최소만 구하면 되니까 일단 이쪽 라인이 최대인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마이너스 2가 반복되고 0이 반복되고 하는 케이스, 제일 최소가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2가 여러 번 반복되는 이 경우가 최소가 되는 케이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제 가보죠. A3은 뭐가 될까요? 이건데, 자, 이 패턴을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다 했으면 그 앞엔 반드시 0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0이 나왔으면 그 앞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반드시 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은 고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말고 다른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이렇게 쭉 더한 합이니까 마이너스 2가 두 번 더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2부터 128까지는 등비수열이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뭐 1이니까 됐고요. 요 녀석이 128에다 1을 빼서 127이 되죠. 2를 곱하면 254, 4를 빼서 252 최대값입니다. 자, 최소가 되는 경우는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가 계속 반복이 돼서 마이너스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경우인데, 짝수 번째 항은 다 마이너스 2고 홀수 번째 항은 전부 다 0인 걸로 보아 12항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가 6번 더해질 겁니다.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이 둘을 더하시고요. 자, 다음 얼마가 됩니까? 238 해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20번이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원점을 통과하는 3차 함수인데, 자,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충 이제 n에다 1을 한번 넣어 봅시다. n이 1이면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gx는 fx-1에다가 더하기 p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fx 곡선을 1만큼 평이동시킨 다음에 y방으로 p만큼 평이동시키세요, 이런 얘기죠. 근데 미분 가능이래요.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0에서부터 1까지 뭔가 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적당히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치면은 1에서부터 2까지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이동한 다음에 1만큼 평이동한 다음에 y방울 p만큼 이동을 시켜서 미분 가능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이 1위로 가붙고 이 점이 이쪽에 이렇게 생겨 먹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미분 가능하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0일 때 접선의 기울기하고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평행이동해도 같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게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가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그래버리면 이 3차 함수는 무조건 0하고 1의 중점인 2분의 1에 대한 점대칭, 즉 2분의 1, 얼마에 대한 점대칭 그래프라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한. 자, 이 높이는 p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높이는 x좌표는 2분의 1이고 y좌표는 반드시 2분의 p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 사이면 다시 또 f에 x-2를 한 다음에 더하기 2p니까 이 곡선을 이만큼 평이동시키고 요 놈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질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 곡선을 다시 이만큼 평이동시켜서 이어붙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얘를 지금 0부터 4까지 정적분했다 이거거든.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은 이 점에 대한 점대치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을 겁니다. 밑변기는 1이고 높이는 2분의 p니까 2분의 p가 되겠죠. 1부터 2 사이면은 이 높이는 2p고 중간에 변곡점의 좌표는 1분의 3, 2분의 3p입니다.
자, 역시 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기 때문에 2분의 3p가 나오죠. 그럼 2에서부터 3 사이는 2분의 5p일 거고 3에서부터 4까지는 2분의 7p가 될 겁니다. 이것들을 다 더하면요 2분의 16p가 되어서 8p가 나오죠. 이 값이 지금 16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p는 얼마다? 2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fx의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자, fx는 다시 좀 그려보면은 0,0을 지나고 1,2를 통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것이 대략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 그래프이면서, 아니 조금만 좀 과장되게 좀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그려져서 2분의 1,1인 점이 변곡점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럼 이 3차 함수식을 어떻게 찾는 것이 가장 좋으니 하면은 변곡점하고 1,2하고 0,0을 모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y = 2x죠. y = 2x 직선하고 0에서도 만나고 2분의 1에서도 만나고 2에서도 만나요. 그럼 fx에다 2x를 뺀 식은 0 하나, 2분의 1 하나,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마이너스 2x를 넘겨주면 이 식이 fx가 되는 겁니다. 자, f4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4 곱하기 4 집어넣으면 2분의 7 곱하기 3 더하기 8이죠. 14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죠? 42인가요? 거기다 8을 더해서 최종적인 답은 5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1번인데 지수함수 하나와 로그 함수가 나왔는데요. 밑이 같아요. 밑이 같아요. 오. 그러면 얘네 둘 사이 관계는 분명히 뭔가 대칭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y = x에 대한 대칭은 아닌 걸로 보여. 역함수는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녀석은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둘 중에 아무나 한 놈의 역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뭐 지수가 하기 좀 편하니까 지수로 바꿀게요. 이 녀석을 역함수 취하면은 x는 로그 a에 y 더하기 1 플러스 b잖아요. 그럼 y는 뭐가 되니 하면은 a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 함수의 역함수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로그 함수가 y = x하고 만나는 이 두 점을 모두 지나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지수함수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생겨먹은. 자, 얘가 이 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놈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ax제곱이 ax-b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x방향으로는 b만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로 바뀐 걸로 보아 y방향으로 b만큼입니다. 즉 x방향 이동거리하고 y방향 이동거리가 똑같은 걸로 보아 y = x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b점이 그대로 이 점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가로 방향이 b고 세로 방향도 b다 이거예요. 이 길이도 b고 이 길이도 b고. 자, 그런데 ab 길이가 2루트 1이래. 그럼 b는 2가 되는구만. 그래서 b는 구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지금 a의 x-2-1 이건데, 이 곡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c고 ac 직선의 기울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좀 지우고요. 자, b점의 좌표가 일단 c점의 좌표는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이 값이 0이 되는 점이니까 x좌표가 2인 건 확실하죠. 2,0이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y = x 직선이 이 점이니까 우선은 k,k라고 하도록 하죠. 그러면 a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아까 x방향 2, y방향 2니까 k 더하기 2, k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지? 자,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얘네 둘의 기울기가 서로 4분의 3배다 라고 했으니까, 자, BC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했으므로 k-2분의 k입니다. AC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으니까 k분의 k 더하기 2가 되겠죠. 근데 이 두 녀석의 관계가 BC 기울기의 4분의 3배다. 그럼 여기다 4분의 3을 곱하면 두 개가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이런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은 뭐 넘기고 뺏기고 하면은 k 값이 금방 구해지겠죠. 그죠? k는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4,4가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6,6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이 곡선이 6,6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a에 x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4제곱 마이너스 1이 6이 돼야 됩니다. 그럼 a 4제곱은 7이군요. a는 상당한 무리수가 나오지만 어차피 a 4제곱을 물어보니까 상관없고요.
아까 b는 2였으니까 b의 4제곱은 16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더해준 값이 얼마냐? 23이란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22번입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참수가 있는데 도함수가 우함수야. 자, 도함수가 우함수면은 fx는 어떤 함수란 얘기? y축의 어떤 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다. 대략적인 그림이 뭐 극값을 가지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극값을 갖지 않으면 그냥 쭉 증가하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차함수 fx는 뭐 왼쪽 그림 아니면 오른쪽 그림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 fx가 y = t 직선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입니다. 근데 이 gt에서 말이죠. 자연수보다 클 때 gt하고 작을 때 gt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그림의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요. y = n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죠. gt는 항상 1이에요. 그래서 n보다 약간 더 큰 데서 n보다 약간 작은 데서 어느 경우다 다 1입니다. 이 값은 무조건 1이 나와버려요. 무조건.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값이 무조건 같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g-10은 뭐냐면은 y = -10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무조건 1이 나와서 절대로 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은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뭐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치우고요. 그럼 자, 이제 이건데 여기에서 지금 g의 -10이라고 하는 요 값이 y = -10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이 이렇게 극대하고 극소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3이 되고 극값을 통과하게 되면은 2가 되고 극값이 아닌 점 아래쪽이나 위쪽을 지나가게 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g의 -10의 값은 1 또는 2 또는 3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요 두 녀석인데 시그마 bk하고 시그마 ak하고 둘의 차이가 지금 이 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3차함수가 지금 극값을 갖는 3차함수가 분명하니까 자, 만약에 극대점에 해당되는 점의 y좌표가 n이면요. 이게 n이면 n보다 살짝 위에서 내려갈 때는 1개고 n보다 살짝 밑에서 내려갈 때는 3개가 되죠. 이런 경우면 an의 값이 1이고 bn이 3입니다. 이제 밑에서 자, 극소점의 경우라면은 극소값하고 만날 때는 교점이 2개인데 이거보다 살짝 위에 있을 때는 3개가 되고 이거보다 살짝 밑에 있을 때는 1개가 되죠. 이때는 am이 3이고 bn이 1입니다. 이 점 외에는 나머지 점들은 an과 bn 다 똑같아요. 이 경우는 an이든 bn이든 둘 다 3이 되는 거고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an, bn 전부 다 1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g의 -10이라는 녀석이 결국 bk의 합에다가 ak의 합의 차이하고 같아야 되고 이 값은 분명히 1 또는 2 또는 3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커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여기서 bn의 값이 커질 수 있는 점은 이 극대점 말고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극대점에 해당되는 녀석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 녀석이 반드시 포함이 돼버리고 얘는 절대 포함이 되면 안 되죠. 이게 포함이 돼버리면은 이 두 개 값이 같아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극소는 절대 포함이 안 되고 극대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면 bn의 합하고 an의 합은 반드시 차이가 2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무조건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3차 함수는 극소값이 -1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보면은 이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자연수 n의 최소값이 f4와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시그마 범위에 이 극대점에 해당되는 녀석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값은 이 1과 n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n의 값이 이거보다 더 크면요. 여기가 이제 n이야. 자, 여기가 n이면 1일 때는 이쪽 여지 지나가겠죠. 그죠? y = 1 직선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는 3입니다. 2일 때도 3이고. 그죠? 이렇게 쭉쭉 가서 여기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m이라고 치면은 m일 때도 3이죠. m일 때만 이제 이 값이 1이 되고 이 값이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2가 되면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위에 값이 포함이 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의 값이 되는 건데 자연수 n의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녀석이 바로 최소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 n의. 그리고 이놈의 높이가 f4하고 똑같다. 이놈 높이가 f4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유추해 봅시다. 이 함수는 y축의 어떤 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 그래프였고요. 그리고 극대와 극소를 반드시 갖는 그림이었고 현재 이 극소값은 확실히 -10이고요. 여기 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극대값의 높이가 x좌표가 4일 때 함수값과 똑같은데 x좌표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4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럼 3차 함수의 특성상 이 점 좌표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3차 함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0직선과 마이너스 4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하니까 x 더하기 4가 하나, x 마이너스 2가 2개, 그리고 빼기 10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f5의 값을 계산하시오가 질문이니까 5를 대입하면 9 곱하기 빼기 10 해서 71이라는 답이 되는 거죠.